자꾸 들어눕고 싶고 밥 먹기도 싫고 뭐 음식을 먹고 싶어도 자꾸 토하고 굶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를 거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암을 고쳐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한방식 면역 치료 이런 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실 제가 조금 요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작년에 제 친동생이 침샘암으로 한 2년 정도를 투병을 하다가 이제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물론 표준 치료가 되게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희귀성 난치암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항암 치료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들을 하면서 결국은 밥도 못 먹고 너무 통증을 심하게 느끼고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갈 거라면 차라리 좀 남은 가족들과 그 여생을 좀 하고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지금 되게 후회가 좀 많이 되고, 제 동생은 너무 젊은 나이고 꼭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방병원에서 하라는 치료 외에는 좀 거부를 하다 보니까 그 면역 치료라고 하는 뭐 한약을 쓴다라든가 온열 치료를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암 환우분들한테 당신의 체력이 좋아져야 다음 항암, 다음 방사선, 다음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이런 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를 거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항암 치료를 한번 하고 나면 이 몸의 컨디션이 확 떨어집니다. 혈소판이나 호중구 수치가 확 떨어지는데 그 수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다음 차수에 항암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체력이 괜찮으니까 그것들을 버텨주시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들을 버텨내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면역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의 체력, 삶의 질을 올리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체력이 좀 올라와야 되겠죠. 그 체력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운과 혈액, 호르몬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차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혈을 끌어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운이 너무 처져가지고 몸이 확 처지면 깔아지지 않습니까? 자꾸 들어눕고 싶고 밥 먹기도 싫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대표적으로 쓰는 우리 약침 중에 하나가 산삼입니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동충하초라고 하는 한약재들을 추출 정제해서 배에다가 천천히 우리 수액 맞듯이 맞는 약침 치료 이름이 우리 유주약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기운이 너무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그런 유주약침들을 통해서 기운을 올려주고 몸에 호르몬이라든가 혈액, 전반적인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들에는 면역단, 선단, 항암단을 통해서 우리 몸의 기운을, 혈액량을 올려줘서 내 체력을 올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기초 체온이 올라갈 때마다 면역력이 증강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게 우리 왕뜸 뜨는 겁니다. 배꼽 밑에 아랫배에다가 꾸준하게, 우리 환자분들 또 아니면 구독자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숯가마 이런 데 가서 원적외선 많이 쬐지 않습니까? 그죠? 양자치료라고 해가지고 원적외선 이런 나오는 이런 치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치료를 통해서 전체적인 기초체온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 고주파 온열 치료기라고 해서 직접 국소 부위에, 예를 들어서 담낭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그죠? 위암이라든가 암이 있는 부분에 국소 부위에 열을 자극해주는 그런 고주파 온열 치료기기를 통해서도 면역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음식을 먹고 싶어도 자꾸 토하고 들어가지가 않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 중에서 굶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못 드셔서. 그러니까 체중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거죠. 입맛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면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밥을 물에 말아 드시거나 국에 말아 드십니다. 그게 안 되면 칼국수나 수제비 훌훌 넘기기 좋은 걸 자꾸 끼니로 때우려고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로 자꾸 꼭꼭꼭꼭 씹어서, 충분히 씹어서
흡수를 잘 시킬 수 있게 해주시는 음식을 잘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발효된 콩, 청국장, 된장, 낫또, 그 다음에 먹기 힘들면 연두부, 순두부, 그죠?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 계란찜, 질감이 좀 어렵지 않은 흰살 생선이라든가, 그 다음 장내에 이 단백질이 흡수가 되려면 장내에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들을 같이 줘야지만 단백질 흡수를 잘 할 수 있는데, 장내에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 야채 종류인 것이죠. 생야채를 먹기에는 또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배추를 살짝 찐거나 야채찜을 해서라도 식이섬유를 좀 많이 드셔라,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특히 소화가 잘 되려면 밥을 드실 때 밥을 물에 말아 드시기보다는 일반 쌀 50%에 찹쌀을 50% 섞어서 차라리 진밥을 좀 드시면 오히려 좀 소화 흡수하는 좀 용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 이제 치료가 안 된다고 포기한 환자분들 중에서 이왕 죽을 거 그냥 나 산속에서 편하게 살다 죽겠다 하셨는데 기적적으로 암이 없어지고 살아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스님이 된 것처럼 음식을 드셔보십시오. 연근, 우엉, 두부, 버섯, 브로콜리, 마, 양배추, 그죠? 냉이, 치커리, 쓴바기, 달래. 이게 결국은 자연의 음식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음식들을 먹다 보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들도 많이 제거가 되고, 암세포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냐면 몸이 찬 데서, 그 산소가 없는 데서 잘 자랍니다. 암세포를 예방하고 치료를 하려면 몸이 따뜻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몸에 혈액을 통해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주려면 정제된 밀가루, 인스턴트 음식, 자극적인 음식들을 최대한 피해야 되겠죠. 갑자기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암이라는 걸 진단받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면 누구나 그게 공포로 다가오고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 당사자만 압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스러운지는. 너 혼자가 아니고 우리 같이 간다라는 그 힘을 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또 저는 좀 파이팅이 좀 넘치는 사람이라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제든 좀 힘들거나 얘기하고 싶으면 상담 요청하셔라. 제가 암을 고쳐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랑 같이 해보면서 환자분하고 저 같이 암을 이겨내는 겁니다. 암을 이겨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갖고 있는 보조적인 무기들을 다 펼쳐 보여드리니까 환자분께서 저를 믿기 시작하고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아이, 무슨 한방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암을 한방병원에서 어떻게 고쳐? 당연히 못 고치죠. 고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하면서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면역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것들이 있거나 저한테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한번 오셔서 상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에 또 이렇게 기약하면서 오늘 마무리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